대표값과 산포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서는 분산과 표준편차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자, 먼저 대표값의 정의를 알아보면 자료 전체의 중심적인 경향이나 특징을 대표적인 하나의 수로 나타낸 값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평균이잖아요. 시험을 봤을 때 나 평균 얼마야? 라고 하면 이번에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봤다, 못 봤다, 뭐 이렇게 뭐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대표값으로는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 있는데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어서 뭐 이거 선택해서 상황에 따라 선택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은 별량 중에서 매우 크거나 매우 작은 값이 있는 경우에 극단적인 값의 영향을 받아요. 뭐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여러분이 시험을 5과목을 봤는데 4과목은 100점을 맞았어요. 그런데 한 과목을 어찌된 일인지 실수해서 빵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그 빵점 맞은 점수 때문에 나머지 4개의 과목의 100점이 점수가 평균이 굉장히 낮아지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죠. 그에 반해서 중앙값은 그런 염려는 없어요. 별량을 작은 값부터 큰 크기 순으로 나열하는 거예요. 나열해서 그 한가운데 순서에 있는 그 값을 중앙값으로 측정해서 사용하면 일단 평균이 가지고 있는 극단적인 값의 영향은 덜 받게 되겠죠. 자, 중앙값을 알아보겠습니다. 별량이 작은 값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되어 있을 때 이런 가정이 좀 필요해요. 자료의 개수가 홀수개인 경우는 물론 한가운데 하나만 있으니까 한가운데 값이 중앙값이 되는 건데 자료의 개수가 짝수인 경우는 2개죠. 그래서 한가운데 있는 게 이게 2개이기 때문에 2개의 평균값을 중앙값으로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 예제를 볼까요? 자료의 개수가 1, 2, 3, 4, 5, 6, 7, 8, 8개예요. 짝수개죠. 그럼 중앙값은 가운데 있는 값 10과 11 2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는 10과 11의 평균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10과 11의 합을 2로 나누어서 10.5를 중앙값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 단점은 뭐냐면 이 중앙값이 이 자료에는 없어요. 그죠? 10과 11은 있지만 10점은 없잖아요. 이런 점도 여러분이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다음에 최빈값을 설명해 드릴게요. 최빈값은 별량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을 대표값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별량이 모두 다르거나 서로 다른 개수, 다른 별량의 각각의 개수가 모두 같은 경우에는 최빈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예제에서처럼 1, 2, 3, 3, 2, 1인데 6개의 별량이 있는데 1, 2, 3이 각각 2개씩 나타났어요. 모두 같죠? 그러면 최빈값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료에 따라서는 최빈값이 2개 이상일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 예를 들어볼까요? 6, 7, 5, 8, 7, 6인데 여기서 5, 8은 한 번씩 나왔지만 6과 7은 2번 나왔잖아요. 따라서 6과 7은 각각 2번씩 나타나므로 최빈값은 6과 7 2개일 수도 있어요. 2개 이상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산포도를 설명해 드릴게요. 산포도의 정의는 별량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내는 값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표값은 평균이잖아요. 평균으로부터 별량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계산합니다. 그거를 편차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편차는 별량에서 각각의 별량에서 평균을 빼서 편차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별량이 10개가 있다 그럼 편차도 10개가 있는 거예요. 편차의 절대값이 큰 경우는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별량이겠고요. 편차의 절대값이 작은 경우는 평균에서 가까이 있는 별량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편차의 총합을 하나의 수로 나타내고 싶은데 근데 편차의 총합을 계산하면 항상 0이 돼요. 그러니까 이 편차를 가지고는 하나의 대표값을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0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으니까 편차의 제곱을 하게 되면 모두 양수가 되잖아요. 0보다 크거나 하게 되죠. 그래서 편차의 제곱의 총합을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총합의 평균을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있어요. 그걸 분산이라 부르는 거예요. 분산. 그러니까 왜 편차를 그냥 사용하지 않고 제곱을 하는지 이해가 됐습니까?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 되기 때문에 대표값을 계산할 수 없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편차의 제곱을 하는 거예요. 제곱의 총합의 평균을 계산해서 그걸 분산으로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산포도가 되는 거예요. 분산은. 자, 분산과 표준편차인데요. 분산은 방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편차의 제곱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눠줍니다. 그걸 분산이라는데 근데 여기서도 단점이 있죠. 뭐냐면 원래 편차는 편차를 제곱하게 되면 수의 변화가 제곱수만큼 커지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그 값을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따라서 제곱을 했으니까 분산의 제곱근을 계산하면 원래의 값을 대표할 수 있다라고 해서 분산의 양의 제곱근을 표준편차라고 부르는 거예요. 분산과 표준편차는 자료들이 평균 주변에 있을수록 주위에 있을수록 작아지고 자료들이 평균으로부터 멀리 흩어져 있을수록 커집니다. 그러니까 분산이나 표준편차를 구했는데 자료값이 너무 커요. 그러면
이 자료들은 평균으로부터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평균이 자료를 대표하기 힘들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계산했더니 분산이나 표준편차가 작아요. 그러면 모든 별량들이, 대부분의 별량들이 평균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 평균이 이 자료들을 대표하는 대표값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다음은 혜영이네 모든 학생 5명 일주일 동안 취미활동을 하는 시간을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분산과 표준편차를 구하라는데 이 분산을 먼저 구하는 겁니다. 거기에 양의 제곱근을 계산하면 표준편차가 되니까. 근데 분산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편차를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편차에는 별량 마이너스 평균이기 때문에 평균을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있어요. 평균을 먼저 계산한다. 그래서 5분에 일단은 5개의 자료의 값의 총합을 5로 나누겠죠. 그래서 7시간이다 라고 하고요. 근데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합을 5로 나눈 거잖아요. 그러니까 4-7의 제곱, 8-7의 제곱, 10-7의 제곱, 그 다음에 7-7의 제곱 더하기 6-7의 제곱을 각각의 합을 한 다음에 전체 별량의 개수인 5로 나눠줘서 평균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4가 됐어요. 그랬을 때 4의 양의 제곱은 루트 4니까 2가 되겠죠. 표준편차.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좀 어렵고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바로 도수 분포표에서의 분산과 표준편차예요. 왜냐하면 도수 분포표는 각 계급에 따른 별량과 별량의 개수가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각을 계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도수 분포표에서 분산을 계산하는 방법은 일단은 편차를 계산해요. 편차, 그러니까 평균을 계산해서 편차를 계산한 다음에 편차의 제곱 따라서 각각의 도수가 달라지므로 곱하기 도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편차를 계산하고 편차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도수를 하는 거예요. 의 총합을 계산해요. 따라서 그 값을 도수의 총합으로 나눠주면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표준편차는 똑같죠. 분산이 양의 제곱근이니까. 그러니까 분산을 계산하는 과정이 좀 복잡해 보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20개의 도시 공공도서관의 기술을 조사하여 나타낸 도수 분표이다.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라는데 일단 여기서 도수 분포표가 주어졌을 때 계급으로 나타나요. 이렇게, 그죠? 계급으로 나타내서 요 계급에 속하는 도수가 9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계급은 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계급의 계급 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보통은 중앙값, 평균을 계산합니다. 0과 4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줘요. 그러면 이 중앙값, 평균값이 되지 않습니까? 그 값을 계급 값으로 사용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먼저 순서가 계급의 계급값을 계산한다. 그런 다음에 편차를 그걸 가지고 편차를 계산합니다. 자, 볼게요. 일단은 계급값을 먼저 계산해요. 그래서 2, 6, 10, 14, 18을 계산하고요. 각각에 대한 2의 개수가 9개, 6의 개수가 1개, 10의 개수가 3개, 14의 개수가 5개, 18의 개수가 2개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급값 곱하기 도수를 계산합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먼저 평균을 계산하는데 평균은 일단 계급값 곱하기 도수를 이제 총합을 도수의 총합으로 나눠준 값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60을 20으로 나눠줍니다. 그럼 평균을 계산할 수 있어요. 8이 되겠죠. 이 8을 계산해 놓고 이제 편차를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편차. 그러면 편차는 계급값에서 평균 8을 빼서 제곱을 하는 거죠. 2 빼기 8의 제곱, 6 빼기 8의 제곱, 10 빼기 8의 제곱, 14 빼기 8의 제곱, 그 다음에 18 빼기 8의 제곱을 하잖아요. 근데 각각의 도수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차의 제곱 곱하기 도수를 계산해 주려는데 편차가 이제 마이너스 6이죠. 그러니까 2에서 8을 빼니까 마이너스 6이잖아요. 마이너스 6의 제곱 곱하기 도수 9, 324. 각각의 계급값에 대한 도수가 다르기 때문에 편차의 제곱 곱하기 도수를 하나씩 다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의 제곱 곱하기 1, 그 다음에 2의 제곱 곱하기 3, 그 다음에 6의 제곱 곱하기 5, 10의 제곱 곱하기 2를 계산해서 요 편차의 제곱 곱하기 도수의 총합을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 과정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시험 문제 낼 때는 문제수를 줄여서 충분한 시간을 주곤 합니다. 그래서 720을 먼저 계산해야 되겠고요. 분산은 이 720을 20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나눠주면 36이 됩니다. 분산은 36이 되겠고요. 표준편차는 36의 양의 제곱근 루트 36이 되는데 6이 되겠죠.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